보겠어요? 여기에다가 평균값의 정리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은 적지 않았어요. 다항함수의 미분법 단원은 함수 단원과 동일해서 첫 번째가 정의, 두 번째가 그래프, 세 번째가 그래프의 활용, 추가로 미분계수의 활용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자인데 저게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의 구조예요. 첫 번째는 그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를 이용해서 그리자가 되겠어요. 그리는 방법이란 증가감소 그리고 그에 따라 극대 극소 두 가지 서로 다른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묶어서 미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거고 교과서에서는 극점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극대 또는 극대값, 극소 또는 극소값이라 표현하지만 선생은 극점 이거는 뭐 선생만이 아니고 시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프란 점들의 집합이고 참고로 요 근래 고1 수학 하 함수론 단원에서 그래프의 정의를 하는데 그래프의 정의는 이와 같아요. 가로가 선생이 적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집합이 그래프예요. 이게 그래프의 정의다라고 배우는 거지. 이걸 적은 이유는 그래프란 결국 점들의 집합이다. 이 현상을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해석학적으로는 점이라고 부르고 평면 좌표 위의 점. 그 다음에 대수적으로는 순서쌍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점들의 집합이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점 대입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또 하나가 미분이다. 미분을 하는 거는 점 대입을 통해서 할 때 x좌표를 통상 통상이라고 했어요. 통상 정수를 넣는데 그렇게 투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핀셋 요즘에 핀셋 엄밀하고 정밀하게 하는 걸 핀셋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렇게 찾자 이거지. 최소한의 점만 빨리 찾아내서 그래프를 그리자. 그 점이 극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알았으면 적용해보자. 이거거든. 적용해보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이게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적었지만 줄여서 적은 거고 f'x의 그래프와 fx의 그래프의 관계야. 이 개념은 중요해서 센에도 독립된 유형으로 좀 제시되어 있더라고. 펴보세요, 센. 센의 극대 극소 한 82페이지 5단원 좀 될 것 같아요. 5단원 5단원을 보면 B스텝의 유형으로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도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를 묻는 유형이 있어야 하는데 제목으로는 저렇게 안 적혀 있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건가? 92페이지 유형 10번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유형 10번을 보면 이게 f'x의 그래프와 fx의 그래프의 관계거든. 그래서 576번을 보면 f'x의 그래프를 제시하고 보기에서 뭘 물어? fx의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해 갔나? 577번도 마찬가지고 578번도 마찬가지고 구조가 f'x의 그래프를 제시하고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니?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문장으로 묻고 있는 거지. 유형 11번도 마찬가지인데 유형 11번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 그러니까는 유형 10번은 fx의 그래프의 정보를 묻는다면 유형 11번은 그냥 그려봐. 닥치고 그려봐. 이렇게
되겠어요. 요런 유형이 이렇게 두 개의 유형으로 걸쳐져 있을 정도로 얘 그래프와 얘 그래프의 관계인데 그 나중에 이미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하자면 이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증감표예요. 줄여서 증감표라고 부르는 거고 증가감소를 나타내는 표. 그래서 예습만 해도 뭘 말하는지 알죠? x, f'x, fx, 뭐 x를 점점점, 뭐 점점점,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f'x 뭐 이렇게 뭐 플러스 fx 화살표 위쪽 뭐 이렇게 가는 거. 오케이? 그거를 대신하는 게 요 관계야. 왜 그러냐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배운 최종적으로 이 점이거든. 이 점을 그리는 마지막 마무리 정도의 개념이 얘가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구체적인 함수에 대해서 요 두 개야.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해서 이제 그린다. 이거거든. 3, 4차 함수가 이제 다항 함수 중에 아직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은 함수이고 그 앞에는 곱골 함수라고 하는데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겠어요. 곱골 함수도. 인수분해골 함수. 예를 들어 2차 함수에서 요거는 뭐야? 2차 함수에서 y는 a x-알파, x-베타. 이거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3차, 4차는 뭐 하는 거야? 미분을 때려. 그런데 2차는 역시 미분을 때릴 수도 있지만 뭐 a x-p의 제곱 플러스 q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를 중학교 때는 이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점 대입을 통해 가르쳤다라면 이제 여기에 세제곱이 되면서는 이런 꼬라스니를 따로 가르치지 않고 바로 뭐 미분을 쳐서 요게 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하자. 이게 지금 뭐니? 피콤마큐가 중학교 때는 꼭지점이지만 미분 관점에서는 극점이 되겠어요. A가 양수일 때는 극소점, A가 음수일 때는 극대점이 되는 거지. 이거 이해 갔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곱골 함수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 이건 어떻게 그리겠니? 이런 거고 여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보자. 2-1번 그리는 방법. 이건 1차 수업이 아닌 관계로 실전적이고 심화 내용들. 내신만이 아니라 실전적이란 말은 내신만이 아니라 수능적으로도. 이제 네가 좀 인지해야 되는 건 수학 1 지나갔죠? 수학 1 지나갔어? 그런데 수능 전에 수학 1을 본 수업으로 할 때만큼 밀도 있게 하는 기회는 없어. 수2도 마찬가지야.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지 뭐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거나 이럴 시간 자체가 없어. 그럴 것 같으면 미적분에다 그런 설명을 좀 더 해야지. 아니면 확통에다가. 자, 아무튼 계속 가겠어요. 2-1번 그리는 방법. 증가감소 이런 거는 증가 이렇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뭐야? 그리는 방법을 배운다 이거죠. 첫 번째, 증가감소. 자, 선생한테 배운 사람은 이 증가감소와 극대극소 모두 구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정성에서도 그랬지만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거든. 교과서는 지금 확인하지 않고 집에 가서 네가 꼭 확인하세요. 어떻게 이 증가감소 또는 극대극소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야. 두 가지가 뭐죠? 정의, 그 다음에 판정.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치거든. 그래서 정의를 가르친 후에 그로부터 유도를 해. 그래서 판정의 결과. 통상적으로 애들은 이걸 많이 알아두는데 이것도 알아둬야겠어요. 오늘 여기에 대한 실전적인 내용을 좀 할 거고 이 실전은 내신보다는 수능. 실전이 되겠어요. 오케이? 보자. 그래서 정의가 뭔데요? 알잖아? 뭐 x1이 2보다 작다 이면
fx1이 fx2보다 작다. 그러면 이건 뭐야? 증가 함수의 정의죠. fx가 요 두 수가 포함된 구간. 그리고 이 두 수는 뭘 말하니? 특정한 어떤이 아니라 모든이죠. 임의의 x1, x2. 이래서 이걸 만족하면 이거거든. 여기서 네가 이제 꼭 확인해서 알아둬야 될 부분은 이걸 보고 연상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연상. 이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요. 뭐죠? 연상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의 일부다 이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면 x1과 x2가 다르다. 두 수가 실수라면 같다. 그리고 같지 않다.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라면, 복소수, 허수라면 같지 않다에서 끝나. 그런데 실수라면, 같지 않으면 무조건 뭐가 있죠? 대소관계가 있어요. 크다 또는 작다. 얘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뭐죠?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1대1 함수의 정의. 한글로 적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의 일부의 표현이 되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실제로 시험에서도 1대1 함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튼 연상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되는 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뭘 이용하니?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아까 전에 거기 읽으라는 부분에 또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증가함수만 있고 극대극소도 이와 같은 구조야. 정의, 판정, 유도. 유도 과정 알아둬야겠어요. 이런 웃긴 일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수능에 대해서 지금 큰 회오리를 하나 던졌잖아. 교육과정 외에 수능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 발표 하나로 지금 평가원이 계속 거짓말 해왔던 게 되잖아. 교육과정에서 출제한다라고 계속 해왔는데, 이런 슈per 거짓말 하면서 평가원장은 대통령이 슈per 거짓말쟁이가 그러면은 진짜 거짓말쟁이지 뭐 끝이지? 근데 이제 그때 교육과정 외 문제라고 예시를 든 게 올해 6월 직후에 그런 발표를 했거든. 6월 고3을 대상으로 한 평가원 모의고사 최강킬러 22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 유도과정, 나는 교육과정이라 생각하고 그 이유가 교과서 유도과정을 그대로 출제했다 라고 생각을 해. 지금 내 말의 포인트는 교육과정 아니냐 박히냐가 아니라 유도과정이 최강킬러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라는 거지. 참고로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언급을 하지만 니들 입장에서는 평가원과 수능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다 수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 중요하다. 그럼 뭘 이용하는데 그 원리는 하면 평균값의 정리죠.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가 이거 앞에 배우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 평균값의 정리부터 하면은 똑같은 거야. 뭐가? 수학 1 지수 단원을 할 때 지수가 주인공인데, 지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가르치는 개념이 뭐죠? 거듭 제곱근. 거듭 제곱근을 먼저 배우면 머리가 띵해진 상태에서 지수 단원을 가서, 지수 단원이 배고 거듭 제곱근이 배꼽인데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일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말만 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곧 이거를 뭔지 설명하고 내신에서 이게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를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내신에서만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수능에서도 작년 수능 22번도 평균값의 정리였어요. 그리고 6월 달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좀 네가 알아둬야 될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랑 얘가 차이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좀 할 내용이 많아서. 뭐가 있느냐면 이거지.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fx는 어떻게 돼? 증가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맞나? 알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하겠어요? 일단 간략하게 네가 본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거든. 평균값 정리 아까 좀 읽으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정석 82페이지를 보면 본문 가운데 정도, 즉 그래프 두 개 중에 두 번째 그래프의 왼쪽 글 보면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여 라고 나와 있죠. 노란색으로 밑줄 치세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정석 표현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보다 자세한 건 교과서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단 요게 평균값 정리란 걸 거기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세한 거를 약간 광고를 곁들이면 상문고를 다녔던 학생이 나한테 배운 적이 있는데, 상문고는 참고로 서울고 옆에 있어서 지들끼리 약간 라이벌을 의식을 갖는, 갖거나 말거나 뭐 지들끼리 싸우거나 말거나. 근데 상문고에서 요게 내신 시험 범위일 때 나한테 배운 학생이 있었는데 요게 시험에 나왔고 걔만 맞았어. 전교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걔만 맞았대. 그래서 자세하게 할 거니까 내신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냈다라고 하더라고. 자, 아무튼 그렇다. 일단 지금 주제는 여기 두 개인데 이건데 그 전에 여기의 F와 여기의 F는 뭐가 다를까요? 여기의 F와 여기의 F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왼쪽은 그 x, y를 한 가지 가지는 거고 오른쪽은 연속 함수만. 이거는 about.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함수. 이거는 about. 미분 가능 함수. 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엄청 중요하다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적겠지만 엄청 현재 수능이든 내신이든 엄청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아서 파란색으로 적되 아무것도 중요성이 없다라면 아예 안 하겠지. 알아둬야겠어요. 모든 함수란 뭘 말하죠? 세 종류예요. 세 종류가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연속 미분 가능과 연속성,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에서 그래프를 제시했어요. 그 세 개죠. 부드럽다, 뾰족하다, 끊어졌다. 얘는 부드럽다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뭔 말이냐면 증가감소는 불연속일 때도 정의하는 거야. 그런데 판정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이야. 뭔 말이냐면 증가감소에 해당되는 함수가 이만하다. 사실 이게 뭐야? 모든 함수거든. 인데 네가 판정을 할 수 있는 건 요것만 그렇다. 이거예요. 나머지는요. 어디서 하겠니? 노인대학? 갑자기 그 추억의 노인대학을. 대학교에서도 이제 수학 관련돼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 3개로, 아까 점이라고 했잖아요. 점들의 집합. 점 3개로 구성된 함수가 있다.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의 정의를 만족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제발 갖지 마 좀. 그러면 고정관념 안 가지려면 이게 내가 했잖아. 네가 어떤 박스를 보면 너는
이 내용만 기억하는데 이 내용 기억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언제 가능한지를 반드시 위에다 설명하거든. 특히 교과서라면. 그런데 이거 없이 이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착각, 헷갈림 같은 말인가? 자, 아무튼 그게 발생하는 거죠. 지금 보면 82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어? 위에 미분 가능하고 라고 나와 있죠? 미분 가능해야 밑에 게 성립한다고. 우리 당연한 거지. 미분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게 없다는 뜻인데 뭐 없으면 여기가 비어 있잖아. 앞에 넘겨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함수. 미분 가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함수예요. 알겠지? 다만 현재 내신이든 수능이든 두 개의 구분, 적용 범위의 구분 이걸 강조하진 않는데 모르지. 나는 이런 걸 가르치고 그래서 시험에서 점 3개 딱 줘놓고 이건 증가함수인가 하면 옳은 거 모두 그러세요. 증가함수인가 하면 아 씨발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 예를 들면 증가함수인가? 씨발이야 증가함수지. 자, 아무튼 근데 교과서에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다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증가 감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가야 되겠어요. 뭐야? (25-13번인데) 지금 이제 풀라고 하면 이게 그 위에 있듯이 고1 합성함수, 역함수, 함수론 다루는 문제거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거 왜 주어졌죠? Y 콜 X는? Y 콜 X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얼마 전에도 이거 했던 거 기억나나? 고난도로 했을 때 수능 문제라고 해서 뭐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벌써 까먹었냐? 근데 그거를 이런 것처럼 풀라고 해갖고 이제 정석에 있었나? 정석에? 그래 풀라고 했고 그게 원래는 이렇게 이런 의미를 묻는다면서 좀 심화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때도 Y 콜 X가 등장을 했어. 이때 Y 콜 X는 무슨 의미였냐 하면은 이거죠. 이거 여기서 Y 콜 X는 뭘 의미하는 거죠? Y좌표, X좌표가 같으니까 Y좌표에 있는 놈을 Y축에 있는 놈을 X축으로 옮길 때 사용하세요 라는 거지.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인데요? 그래서 A가 지금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A가 이 정도에 있다는 거잖아.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 그럼 이게 뭐야? FA지. 이걸 이용해서 얘를 다시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로 옮기세요지. 이렇게 가서 여기가 FA다. 띠띠 노란색으로 해. 이렇게. 그럼 이걸 다시 넣어. 그럼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가. 그럼 뭐야? F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위에 있으니까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은 거짓말. 이거죠.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니은, 디귿 모두. 그러니까 니은은 지금 기억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참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그다음에 디귿은 이제 선생님이 이걸 1학년 때 뭐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게 Y축입니다. 이건 말로 말했어요. 디귿이 주제가 아니라서. 1학년은 이게 주제야. 이걸 Y 콜 X 대칭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걸 Y축, 이걸 X축으로 본다. 그럼 이게 이 함수가 뭐가 돼? Y 콜 FX의 그래프가 아니고 Y 콜 F 인버스 X의 그래프다. 이거죠? 그러면 A는 여기에 있고 B는 여기에 있다. A를 넣으면 F 인버스 A다. B를 넣으면 F 인버스 B다. F 인버스 A가 오른쪽에 있다. 그런데 거기서는 왼쪽에 있다고 주장함으로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이 개념을 선생은 축대칭이라고 역함수에서 고2, 고3 때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예를 들면 역함수의 미분법, 미적분 과목 선행할 때 역함수의 미분법을 얘기할 때 이 축대칭으로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이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데
여기서 질문. 나는 증가 감소 정의를 이용해서 풀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이 문제의 본래 뜻이거든. 이 왔다 갔다 하세요. 이 지랄이 아니라 이게 이 문제의 본래 뜻이라고. 이게 지금 이 출제 의도가 뭐니? 증가 감소야. 이 문제는 쉬워. 답을 내는 거. 심화인 이유는 뭐지? 이 문제가 증가 감소 묻는 문제라는 걸 못 알아본지 그걸 알려주는 게 심화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제시했어요. 뭐? 이 문제는 증가 감소 출제 의도가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출제 의도는 증가 감소다. 그러면 왜 증가 감소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증가 감소를 어떻게 풀지를 생각하세요. 시작. 심화니까 잘 보세요. 심화. 기억도 기억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지금 이거 기억 푼 거잖아. 기억. 이거는 그냥 그래프를 읽을 줄 아느냐 이거거든. 근데 기억 풀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기억 풀이가 way 1이라고 적자. way 1. way 2. 기억 근데 기억만 설명할 건 아니니까 way 2로 보겠어요. way 2가 가장 깔끔하지만 way 3가 더 중요해요. way 2로 보겠다. way 2는 뭔데요? 지금 기억에 적혀 있는 게 F, A 그리고 F, A 이거잖아.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걸 의미하는 거지. F니까 F의 대입대 값이 뭐야? A와 FA 인 거지. 그래서 A 대 FA의 대서 관계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니 이거지. 일단 F는 그래프로 뭐라고 제시했어? 감소함수 라고 제시되어 있지.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A와 FA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판단할래? A와 FA는 A와 FA 대소관계를 판단할 줄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Y 콜 X죠. 이게 A죠. 자, 지금 내가 하는 건 심한데 내신보다는 내신은 그냥 이렇게 맞추든 저렇게 맞추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라고 내는 거야. 내신에서는 수능에서야.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거지 이거 FA가 더 크지. 그런데 감소함수지. 따라서 이거지. 그래서 틀렸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이 증가감소의 정의 증가감소 정의 알겠죠? 정의의 심화가 되겠어요. 1번이요. 2번은 뇌가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 고3 때 그때도 얘기했는데 고3 때 너는 그냥 이렇게 풀고 동그라미 치고 말 문제들을 특히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 또는 수능 문제들을 다 왜 그렇게 출제했는지 다 설명을 이렇게 할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할 시간 없고 모든 문제를 하려면 한 3년 잡고 해야 되거든 수업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최근 트렌드와 맞고 이제 네 관심사인 그런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시중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든 상관없이 출제 의도를. 이거 이해 갔죠?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보이길 바라는 게 교육과정의 목표야. 그냥 이건 이거고 문제 풀 때는 씨발 이렇게 풀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교육과정에서 막 이상한 풀이는 아니에요. 적당하게 푸는 건데 정말 적당한 수준이에요. 정확한 수준은 얘가 되겠어요.
더 정확한 수준을 보겠어요? 더 정확한 수준. 수능에서는 요 정도까지를 요구해. 뭐냐 하면 A가 어떻게 돼 있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뭐 B는 지금 관심사가 아니야. 기억이니까 기억. 지금 이해가 안 나? 여기서부터야. 여기서 무슨 범위가 중요하죠?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이거 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었을까? 역시 일이 왔다요. 뭐 이거. 이러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수업에서는 일이 뭘 의미하는 걸까? 네가 혼자서 수능 문제를 볼 때 이 그래프를 보고 아 일이 중요한 거구만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돼. 그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거야. 딱 보고 왜 일이 갑자기 왜 중요한데? 가운데에 있으니까. 자,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봐.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주 잘했어요. 그래프도 결국 기하고 기하의 최종 목표는 위치관계인데 위치관계의 사고의 기준은 교점이야. 교점은 일단 그냥 중요한 거야. 근데 선생님 수업에서 뭐냐면 두 점은 뭐야? 이렇게 나와야 돼. 두 점은 선분이니까 두 점이 보면 선분을 연결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기계적으로 두 점 하다 보면 미술을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돼. 의미 있는 두 점을 연결해야지. 그러면 점은 뭐야? 이거거든. 한 점. 점은 뭐야? 점은 교점이에요.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쓰면 점점 그럼 점점 너를 미쳐가는 거야. 이거야 이거. 매우 심화예요. 알아둬. 좋은 말로 할 때. 아, 내가 좋은 말로 하도 문제에서 너한테 좋은 말로 더 이상 안 하지. 점수로 바로 그냥 뒤져라 새끼야. 점수로 깎아버릴 거니까. 이거 이 그래프를 보면 일단 여기에 관심 있어야 돼. 1이야 1. 오케이? 그래서 이거지 이거. 그래서 뭐죠? 그래서 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다. 띠딱끼딱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요. 그래서 뭐야? A가 F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감소함수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여기거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이건 매우 중요해요. 0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0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왜 1인가? 교점의 X좌표. 이거 교점의 중요하니까 또 적겠어요. 교점의 X좌표. 팔이 아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1이에요. F1은 1이다.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래서 뭐야? 그래서 뭐지? 뭔지 알겠다. 손 들어봐. 계속 내리세요. 계속 가야지. 그래서 F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아, 바로 안 적고 이렇게 적어주겠지. 졸라 친절한. 이거 아니고 이거. 이해 갔나? 그런데 얘가 뭐야? 1이야.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알아둬야 돼요. 따라서 FA는 FA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가 크다지. 주어를 이렇게 놓고 작다라고 마무리하는 건 뭐야. 왜냐하면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 깔끔한 거 좋은데?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이 정보 안 주어질 거야. 그리고 이거 물을 거야. 뭘 주어지는데요? 이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주어질 거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다 여기서 핵심되는 논리가 뭐죠? 그냥 오로지 이거야. 증가 감소의 정의야. 알겠니? 내가 저번에 아까 그린 그래프에서도 매우 심화로 설명했죠. 교과서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 졸라 반복해야 돼요. 니 혼자서는 한 번 읽고 다음 그거와 동일한 주제의 문제에서 그렇게 적용 못해. 절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씨발 졸라 무시하네. 내가 그랬으니까. 선생님 다시 태어났나요? 그런가? 배우면은 존나게 그걸 반복해야 돼. 그냥 그게 머리 떠오를 정도로. 존나게 반복하는 정도가 뭐냐면 내가 테트리스에 미친 적이 있어요. 테트리스에 미쳐본 사람이 어떤 게임에 미쳐본 걸어가면서 막 판에서 블록이 떨어지거든. 진짜로 막 떨어져. 그냥 미쳐버리게 사람이. 혹시 테트리스 미쳐본 사람 있나? 근데 뭐 다른 게임도 아마 대동소이하라고 생각할 거야. 걸어가는데 막 그게 내가 연상안에서 가는 거 그냥 막 떨어져. 씨발 미치겠는데. 그래서 막 쌓여. 그런데 또 가게 마치 쌓여. 미쳐버리는 거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이게 직선을 안 보고 휘어져서 내려와. 정말로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서 내가 막 신기한 게 아니고 짜증이 나. 막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반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존나 반복하세요. 알겠죠? 이게 증가 감소야. 증가 감소의 정의야. 이게. 그래서 니는 앞으로 어떤 수준이 되냐면 딱 보고 이건 증가 감소 정의 묻는 문제지. 이렇게 해야지. 뭐 왜 이렇게 생겼는지 전혀 관심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안 되는 문제를 지금 보겠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이게 디귿이잖아. 디귿의 출제 의도인 거거든. 지금 내가 요구한 과정, 즉 fx가 감소함수이면 f 인버스 x가 감소함수인가? 라고 물은 거라고, 디귿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고 그래프에서 풀어도 되겠죠. 그러면 네가 이제 생각을 하면 그래프에서 생각을 했을 때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대. 그러면 축대칭을 생각을 하면 이럴 때 그래프는 뭐 알아서 감소함수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아니면 이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y 콜 fx 그리기 귀찮아서 안 했는데 좀 성의가 없어 보여서. 이러면 성의가 좀 있어 보이냐? 자, 아무튼 이렇게 거잖아. 그런데 축대칭을 생각하면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그러면 여기를 y 콜 f 인버스 x다 라고 했을 때 x가 감소하면 근데 x가 감소한다는 게 x가 감소하면 y가 증가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건 같은 말이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판단을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조금 전에 했던 정의야, 정의. 오케이?
정의다. 정의로 한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1 이 x2보다 지금 fx가 감소함수다야. 정의가 이럴 때 fx1 fx2 이거잖아. 이해 갔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거지. 이게 뭔데요? f 인버스 f x1이 뭐죠? x1이죠. 정확하게 수학화 함수론 단원의 교과서에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고로 그때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f 인버스 y는 y다. 이건 왜 여기는 x고 여기는 y냐면 f를 위에 when에서 이렇게 적어놨거든. 알겠지?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다 이거거든. 이 정의와 fx가 감소함수의 정의죠, 정의. 그리고 요게 그 역함수의 성질이거든,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 두 개를 이용하면 뭐가 되는 거죠? f 인버스 fx1 f 이걸 지금 여기다 넣는다고. 오케이? 위랑 똑같잖아. 그럼 2를 적지. 그럼 뭐가 달라? 2라고. 뭐 한 건데? 증명 끝. 이 되는 거죠. 뭐가 증명이 끝나? 지금 뭐 시작은 했니? 시작은 했니? 뭐가? 봐봐. 이거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머릿속에 구성하지 못하는 걸 보면 f 인버스 f 이렇게 하자. f 인버스 fx1 f 인버스 fx2 라고 적혀 있지. 뭐가 적혀 있는데 이 얘기라고 얘가 얘기해 주고 있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요. 이거는 왜 이거일 때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fx1이 fx2보다 이럴 때 지금 위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거다 라고 적혀 있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이거를 합성함수, 이거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치환.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뭐야? A가 B보다 클 때, 오케이? 이면 FA가 F 인버스 A가 F 인버스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귿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은 구조가 적혀 있는데 문제에서는 A가 B보다 작다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반대로 되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안다라면 지금 이걸 물은 문제다 이거지. 뭐 증가감소의 정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맞고 틀리고 맞는 풀이가 뭐다 하고 끝나는 건 평가 문제를 못 옳고는 거야.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 평가 문제는 이런 바탕에 그걸 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애가 풀었을 때 쉬울 것 같으면 이런 뭐 배경 지식이고 나발이고 그냥 실전적으로 애들이 풀었을 때 쉬울 것 같으면 3점, 어려울 것 같으면 4점.
이렇게 가는 거고.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다 손 들어봐. 이거 내리세요. 이게 아까 전에 뭐랑 비슷한 거냐면 합성함수에서 그 웨이2랑 같은 구조예요. 웨이2랑.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그 문제를 풀어보자. 그 문제. 보겠어요? 이 문제는 이 당시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나온 거예요. 주제는 증가 감소예요. 이 문제에 설명할 건 많지만 지금은 수2 수업이니까 이 문제는 수1으로 출제된 건데 증가 감소의 정의를 묻는 문제거든. 지금 기억에 있는 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억도 포함해서인데 특히나 니은 디귿은 증가 감소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 거의 부등호들이 모두. 그래서 지금 이게 수1 과목의 문제임에도 선생님이 지금 이 증가 감소 정의 문제로 지금 하는 거거든. 보겠어요? 하는 김에 증가 감소의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아야겠다라는 거죠. 기억. A2는 4분의 1이다. 4분의 1보다 작다. 이거지. 얘는 출제 의도가 뭐라고? 4분의 1이 도대체 뭘 말하니? 이거잖아. 선생님이 수원에서 매우 강조하는 거죠. 4분의 1이 뭘 말해? 특이점 변형이에요. 특이점이 뭔가요? 수원 수업이 아니니까 일단 생략하겠어요. 그래서 얘 출제 의도는 생명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3선이 이점을 가지는데 3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생명선이고 얘는 생명선 변형이죠. 뭔 말이냐면 이게 n이 2일 때잖아. 이렇게 가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얼마? 4분의 1이다. 그래서 A2가 4분의 1보다 크다. 이거죠. 그런데 작다고 했으니까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고,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잠깐 얘기를 하면 로그 함수가 있어요. y 로그 a의 x예요. a가 어디에 있니? 이거죠. a가 어디에 있니? 여기요. 그러면 네가 우리 딸과 뭐가 다르니 또 잊으러 가겠죠.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1이에요. 줄 거예요. 여기가 a예요. 이걸 생명선, 이 점을 생명선과 그래프의 교점을 특이점이라고 우리 수업에 부르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갖는 거고 얘는 1 대신에 2로 변형해서 출제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아무 감흥이 없는 것 같아갖고 한번 했어요. 이걸 묻는 문제였다. 니은. 니은에서는 또 이거죠. 0. am분의 am 플러스 1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수능에서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뭐라고? 기억 디귿이 묻고자 하는 바이고 기억 니은은 힌트다 하고 있거든. 이거는 디귿을 위한 준비 단계지. 뭐 쉽게 발상할 수 있다고. 뭐 양변에 an을 곱한다. 근데 an은 1, 4분면 위의 점의 x 좌표이므로 양수이다. 따라서 an을 양변에 곱하면 바로 이렇게 적겠어요. 0보다 크고 am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등호의 방향은 이와 같고. 그래서 여기가 n이면 n 플러스 1은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교점이 x좌표가 이쪽으로 가겠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러니까는 아니 쓰면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말로만 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가 아니라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묻는 개념, 그럼 그런 행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교육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지? 교육적으로 무슨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뭐 씨발 이러면서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이건 뭐죠? 얘는 뭐죠? 굳이 왜 주어져 있어? 이거 안 주어져 있어. 만약에 am분의 am 플러스 1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뭐 난이도가 달라지나? 거추장스럽게 이거 왜 붙어 있죠? 내가 이거 왜 붙어 있다고 했어? 얘기해봐. 이건 뭘 말하지? 하면은 이걸 말한다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이거 묻는 거라고. 그리고 이때 이 0이 뭐야? 미적분을 들은 사람 알겠지만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점근선이 돼요. 점근선. 뭐냐면 로그 함수. 로그 함수의 주제 중에 내가 아까 삼선이 이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그리면 삼선이 뭐냐면 생명선, 그 다음에 역전선, 그 다음에 점근선이거든. 이 점근선을 물은 거라고. 그리고 점근선의 정의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수학화, 유리함수 단원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없이 가까워진다. 어떤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이 뭐야? 수투에서 극한 용어라고 했어요. 극한 단원의 용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점근선이다. 점근선. 그래서 0은 점근선을 묶고 있는 거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뭐냐? 지금 여기서 n 플러스 1이잖아. 이거 반복.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숨어져 있는 힌트가 뭐냐면 이거야. 이것도 증가 감소거든. 이게 왜 증가 감소죠? n은 n 플러스 1보다 뭐? 작다. 이면 뭐지? 이게 뭘 말해? 하면은 함수 a에는 뭐야? 감소함수. 이거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 an이 뭐가 중요해서? an이 뭐 의미가 있는 함수예요. 감소함수를 따지는 중감수를 아무 뭐 쓸데없는 함수를 증가감수를 따지나. an이 무슨 함수죠? an이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뭘 내려? 아무도 손을 안 들었는데. 로그 함수의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러고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너 내년에 그러면 이거 언제 공부할 것 같니? 공부할 시간이 이제 앞으로 없는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건 수능 때도 안 떠오르는 거야. 이 서운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수능이 100만 년 후의 일이니까 언젠가는 이거 볼 시간이 있을 줄 개착각을 해. 미적분도 지금 알파벳도 못하는 미적분의 알파벳도 미적분이라는 과목의 알파벳도 못하면서 수원을 네가 지금 이런 걸 할 시간이 있을 것 같니? a는 뭐죠? 2분의 1의 n승이죠. 로그 함수의 출제 포인트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야. 이거거든. 그래서 지수 함수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 감소 함수거든. 그리고 그 감소 함수예요. 그냥 아무거나 묻는 게 아니라고. 참고로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는 교과서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장면부터 등장을 하고 로그 함수의 정의를 할 때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그게 등장하는데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는 건 선생이 큰 탐의한 게 아니고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정의한 거예요. 로그 함수의 정의를. 그래서 이거 니은은 완전히 디귿을 위해서 등장하는 거거든. 디귿은 이것과 똑같다. 똑같다는 게 뭐죠? 변에다가 n을 곱하세요. 이해 갔나? 그러면 n 마이너스 로그 2n bn n
이렇게 됐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n이 더 큰데? 누가 봐도 n이 더 큰데? 누가 봐도 0보다 큰데? 이거 왜 주어졌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말은, 이거 없으면은, 거기서 디귿에서 1, 그거 없으면은, 뭐, 네가 지금 풀 때보다 더 쉬워지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너무 판단하기 쉽단 말이야. 문제는 이쪽이 네가 어렵지. 지금 이해 갔나? 뭔 말인지. 근데 이거 왜 주어진 거죠? 얘는. 이거 도대체 왜 주어진 거야, 얘는? 아니, 그냥 뻔히 보이는데. 뭔 말인지는 이해 갔나? 왜 주어졌니? 이거지. 수학의 기본은 이거예요. 3계항. 3계항. 어떻게 하는 거죠? 잘 하는 게 아니고 잘 하는 거지.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이거랑 오히려 이걸 더 강조하겠어요. 이거랑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보기 위해서 먼저 뭘 했어야죠? 아까 전에 했죠? 아까 전에 문제에서. 어디를 봐야 돼? 교점. 선생님, 이것도 교점인데요. 죽을래. 디귿의 AN이 어디 있니? 그러면 이 교점이란 거를 뭐라고 그러니? 교점. 죽고 싶지. 국어 시간이야? 이 교점이란 걸 어떻게 적죠? Y좌표와 Y좌표가 같다. 알아두세요. 교점이란 걸 한글로 이렇게 적는 거야. 이거 수학으로 적어보세요. 수식으로 어떻게 적어? 기억은 A에 해당되는 무슨 암호풀이. n-bn이죠. 이해 갔나? 로그 2의 bn이죠. 같다. 이게 교점이라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졸라 어려운 거 아니고 원래 기본이야. 교점이라고 하는 거를 해석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같은 x값에 대해서 y값이 같은 거야.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아주 기본이에요. 네가 맨날 하던 거예요. 봐. 오 하면 가야 되는 거죠. 오 씨발. 뭐가 오시발인데 뭐 이러지 말고 오 시부를 저 새끼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어떻게 이제 알겠다 손 들어봐.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겠다. 내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n-bn은 뭐랑 같아? 아 병신아. 이거 넘기면 로그 2의 n보다 작다.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뭔데? 이게 저거야. 왜 이렇게 바꾸는데? 로그 2니까. 아, 씨발, 그래서 있구나. 이거 이해 갔나? 오케이? 이거 뭘 제시한 거냐면 이거야. bn은 n보다 작다이면 로그 2의 bn은
로그 2의 n보다 작다야. 이게 뭐죠? 증가함수라고. 로그 2에는. 이 로그 2x는. 오케이? 이 증가함수의 정의죠. 여기 보세요. 오케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제시한 거야. 요 부등호를 한꺼번에 제시한 거야. 그래서 넣어준 거야. 이해 갔지?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이 아까 전에 문제를 할 때 1 있지? 1을 빨갛게 했지? 오케이? 왜 굳이 1을 아니어도 굳이 뭐냐면 그 웨이 3였잖아. 웨이 2에서 굳이 1을 안 해도 뭐 저기 증가 감소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왜 1을 봐야 되나? 가 이거라고. 교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 점은 교점이야. 교점은 뭐냐 하면 위치 관계의 기준이야. 위치 관계가 뭐냐 하면 기하학의 최종 목표야. 두 도형은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가. 알겠죠? 교점은 수학에서 그냥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시한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제시하면 다 더 나아가서 이거를 그냥 닦아놓고 이렇게 제시하면 이게 디귿이겠니? 킬러 문항이니? 그냥 푸세요 이거 아니야. 이해 갔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놨거든. 근데 바꿔놓은 걸 애들이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 아니 궁금한 게 아니고 불안하거든. 불안하니까 뭘 제시한 거죠? 힌트를 제시한 거거든. 이렇게 수능 문제를 읽지 않으면, 평가원에 출제된 문제를 읽지 않으면 조금 전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 하다가 시간 다 가고 끝나네. 잘 맞췄어요. 물론 이렇게 안 풀었겠지. 뭐 어떻게도 맞추면 장땡이야. 근데 아쉬운 건 지금 이게 수능 문제가 아니었다. 네가 보는 수능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내년 수능 문제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이거 뭐야? 그러면 이 수능 문제는 그냥 저기 27번이나 좋겠네. 프린트 27. 이 수능 문제는 니은 디귿은 온전히 여기 있는 부등호는 전부 다 뭐야? 바로 증가 감소의 정의에 있는 바로 그 부등호야. 알겠죠? 그래서 네가 영혼 없이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라고 이해가 됐다라고 해서 그게 증가함수의 정의라는 걸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냥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예제 두 개를 들었는데 이건 진짜 심화지? 그런데 아까 전에 그것도 심화라고. 왜 심한지를 설명을 했어요. 물론 답을 맞추고는 별개로 출제 의도가. 알겠니? 정리하세요.